동대문 갑에 무소속으로. 아, 무소속으로 됐어요. 경쟁자가 없었나요? 경쟁자도 없었고. 무투표로 진행이 됐겠네요. 이승만인데. 아니야. 원래 있었는데 네. 최능진 기억나세요? 최능진? 네, 최능진이요? 네, 친일 경찰을 네. 고발한 맞아요. 이분이 고발하신 분. 거기 나오셨어요. 등록을 못했어요. 왜요? 못하게 막았어요. 누가요? 네. 누군가가 막았어요. 불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못 나왔어요. 도장 찍으려고 갔는데 못 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 구민의 뭐 몇 명의 이걸 등록을 받아가야 되는데요. 가방을 탈취당해가지고 못하는 사람. 그럼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웬일이야. 그래서 단독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저기 이승만 후보의 포스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스러운 한 표를 국부 이승만 박사에게 드립시다. 드립시다. 국부. 아직은 국회 후보 상태에 불과한데 불구하고 저 문구만 보자는 거의 되게 왕처럼 자기를 포지셔닝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미 뭐 스스로가 자기를 국부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본인도 약간 자기가 본인을 가리킬 때 짐이라는 단어도 썼잖아요. 그거 왕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단어라면서요. 네. 뭐 이미 대통령 됐다고 생각했네요. 본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뽑힌 의회가 사실 우리 재헌의회라 그러잖아요. 네. 재헌의회라는 거는 이제 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자, 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은 7월 17일 재헌절? 맞나요? 완전히 모르진 않네요. 네, 저 이제 뭐 풍화도 읽게 됐습니다. 아유, 그 초등학생들 하는 거는 이걸로 박수 받으니까 되게 좋겠다. 너무 좋다. 헌법은 이제 한 나라의 그 설계도라고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 이 재헌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자본주의, 그다음 시장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사실 지금 우리 헌법의 기본 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재헌헌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공공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가 공공적으로 어떻게 공동체에 잘 작동할 수 있는가. 특히 국가나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그거를 국가가 소유할 수도 있고요. 공공이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익균정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가지면 사측뿐만 아니라 노측도 이거를 서로 나눠 갖는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노동 3권이라고 네. 해서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크게 3권으로 불리는데 그 네. 당시에는 하나가 좀 더 추가됐던 거네요. 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4권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의 자본주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성의 원리가 사실은 지금의 헌법보다 재헌헌법에는 굉장히 강하게 녹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럼 노동자의 경영 참여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건데 그 당시 의회 구성이 약간 우파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또 무리 없이 또 수용했다는 게 좀 의외거든요. 놀랍고요. 이게 어떤 뭐 기업을 사회적 소유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동자의 어떤 경영 참여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굉장히 사회주의 냄새 좀 나지 않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뭐를 하냐면 이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한국민주당 가장 우파죠. 네. 민주당의 강령을 학생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어느 당의 어느 정치 세력의 강령이라고 생각하냐면 99%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익의 정당들도 정치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지향성이 강했다. 공공성의 부분이 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법학자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뭐 우리나라 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면은 한국 헌법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들을 항상 하세요. 네네. 이제 시대적인 어떤 조류가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대에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네. 그동안 이렇게 억울하게 탄압당했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국가의 국권을 가지게 된 거고 계급사회고 신분사회고 이런 거를 다 철폐를 하고 정말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그런 민주국가를 만들자. 모두가 평등하다.
이게 굉장히 방점이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많이 녹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 근데 또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뭐 이런 사상적인 측면에서나 시대 정신의 측면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뭐 이런 정치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아니었다면은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도 있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와 우라고 나뉘어져 있지만 일치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치의 측면을 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정권을 잡는가라는 거를 중심에 놓고 보면 사실 합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한반도가 참 어떻게 보면은 냉전의 숙소판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긴 했는데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정치인들이 협력하고 했으면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오스트리아도 분단돼 있었어요.